어, 개념이라고 하는 것도 중학교 때 하던 방식대로 하는 느낌? 그래서 이제 보강을 하는 거고, 자, 이제 처음에 이 문장을 한번 보자. 해석 쉽죠? 그죠? I told you. 내가 너한테 말했다. 그죠? 어. 자, 이거 해석을, 이건 쉬우니까. 테라나. 이거는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그지?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 됐지. 얘는? 네가 해봐. 똑같아? 두 개가, 두 개, 다른데 똑같아? 지금 여기서 문제가 벌써 발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 똑같아. 맞아. 얘는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고 얘도 내가 너한테 말한 것이야. 근데 사실은 문법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얘하고 지칭하는 바가 달라. 자, 얘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말한 내용이야. 내가 너한테 뭔가를 말했을 거 아니야. 뭐 스캔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그 스캔들을 표현할 때 what I told you. I can't remember what I told you. 이러면 내가 너한테 그 말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야. 그 다음에 that I told you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말한 것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I can't remember that I told you 이러면 내가 너한테 말했다라고 하는 자체를 까먹어 버린 거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러면 그런 차이가 왜 날까? 왜 우리 말로는 똑같이 되는데 왜 영어로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 왜일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봐. 지금 보강이니까. 그리고 지금 너네가 막 엉망진창으로 대답을 해줘야 얘가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무슨 차일까?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what이랑 that 때문에. 어떻게? 왜? 그러니까 그 what이랑 that이 어떻게 다른데? 그치? 말을 못 하겠지. 테란이는 혹시 말할 수 있겠어? 그게 어떤 차이인지? 그치? 어렴풋이 니네가 봐봐.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문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상태가 뭐냐면 어렴풋이 what이라고 하는 거 의문사라는 거 다 기억하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에도 what이라고 하는 거 나왔었고 that이라고 하는 거 that도 관계대명사에서 나왔고 그리고 명사절 만드는 that도 있었고 so that 할 때 that도 있었어. 이런 거가 생각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문제로 풀 수가 없어. 그리고 너네가 서술형 이번에 두 분 다 서술형에서 조금씩 깎이거나 많이 깎이거나 했죠, 그죠? 어? 쓰겠어? 와사고 대시라고 하는 거를 문제에서 쓸 수 있겠어? 서술형에서 영작으로? 아니면 틀린 걸 올바르게 고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못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중학교 영어에서 탈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답을 얘기해 줄까? what하고 that의 차이는요. what은 명사야. that은 명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what이 들어가는 경우는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것이 되는 거야. 그 that은 뭐냐면 얘를 그냥 묶어주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사실. 이해가? 그러니까 영어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거를 쓴 건 너네가 지금 내가 문법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에 취지를 알려주는 거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니네가 어떻게 잘못 정리되어 있는지. 나는 사실 좀 대형 학원에도 있었고 좀 큰 학원에서도 있었고 했는데 그걸 되게 싫어해. 문법을 엄청 길게 하지. 그렇게 하면 니네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사실 이거 되게 쉬운 건데 말을 못 하잖아. 그죠? 자유롭게 쓸 수 없고.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 인식을 바꿔.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간단하게 간다. 그리고 문법을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막 표를 짜가지고 막 박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고 문법에서 뭔가 잘못 썼을 때 이게 다 틀려. 왜 틀려? 이렇게 고치면 돼. 라는 거를 아는 쪽으로 가자. 알겠죠? 그래야지 니네가 확 바뀌어.
그리고 해석도 더 정확하게 돼. 맞잖아. 지금 니네 이거 되게 똑같이 해석했잖아. 그지? 근데 사실 다른 거거든. 막말로 선생님 문제 어렵게 내잖아. 그럼 이런 거 일치 문제로 내버려요. 말했다라는 여부, 말한 내용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좋게 좀 이제 좀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식의 이제 보강이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어디를 피시냐면요. 5페이지. 5페이지를 펴보세요. 5페이지 맞나? 5페이지를 좀 펴봅시다. 자, 말로 많이 설명할 할 거고 쓰는 거는 별로 없을 거야. 알겠죠? 대신에 되게 간단하게 설명할 거거든. 그래서 대충 들으면 후딱 지나가고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되게 너네 힘들게 하지 않을 거야.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자, 너네가 영어 문법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를 할 때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하나는 뭐냐면 단어 구절. 단어 구절. 들어봤지? 얘가 뭐야? 그래, 몰라. 그래, 넘어갈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 요 세 개를 제대로 된 개념으로 잡아놔야 돼. 단어 구절, 품사, 성분. 오케이? 자, 단어 구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예요. 우리가 뭐 몸을 구성할 때, 아니 뭐 어떤 물질을 구성할 때 분자, 원자 뭐 이런 걸로 나오잖아. 그것처럼 단어 구절이라고 하는 단위로 문장을 구성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단어는 뭐죠? 한 칸. 한 칸. 단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칸으로 되어 있는 거 그냥 단어라고 하면 돼. 그럼 구하고 절은? 구하고 절은 뭐죠? 그 한 칸짜리가 두 개, 세 개가 묶이는 거야. 자, 오이씨, 이거 뭐 이상해. 왜? 그럼 묶이면 다 구절이야? 아니죠.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구하고 절을 묶어서 얘는 구, 얘는 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기준이 뭐냐면 자, 이 구절의 정의를 보면 한 단어가 단독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고 두 단어 이상이 모여서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경우. 요게 구절의 기준이야. 그래서 너네가 구하고 절을 나눠서 해석을 하면 훨씬 쉽게 돼. 니네 레벨 테스트 그 뭐야지? 해석해 놓은 거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게 해석하는 애들 되게 많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제대로 나누질 못하는 거야. 그 단어를 그냥 연결 짓는 거죠. 그러면 너네 머릿속에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서 구하고 절을 나누는 연습을 할 거고 자, 그럼 그건 이제 해석 얘기였고 다시 문법 얘기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혹시 너네 품사가 몇 개 있는 줄 알아요? 영어 품사? 8개 있어요. 그죠? 8개 있어. 근데 실제로 문장 안에서 그 8개의 품사가 8개 기능을 모두 다 하는 게 아니야. 8개 기능을 모두 다 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 하나의 기능이라고 하는 걸 품사로 전환을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요렇게 생각하면 문법이 되게 쉽다. 명형, 부, 동. 이 4개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이라고 하는 게 날고 겨봤자 4개밖에 없는 거야. 기능이. 근데 너네는 어렴풋이 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어. 근데 어렴풋이 알면 안 돼, 이제.
이거는 되게 정확하게 알아요. 이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정확하게 알아야 너네가 문법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서술형이나 영작을 할 때 실수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게 지금 원래 엄청 길게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좀 짧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할 건데 자, 1번을요 너네가 알던 방식대로 한번 묶어봐. 너네가 알던 방식대로 한번 묶어보세요. 자, 테란아 한번 묶은 거로 해석을 한번 해볼래? 묶은 거로? 그 보면서? 자, 당연한 결과야. 이게 고3, 그러니까 수능 특강에서 나온 발췌한 문장이야. 어렵지, 당연히. 그죠? 어렵고, 왜 어렵지? 길어. 길고 또 있어. 어순이 우리나라 말이랑 안 맞아. 그러니까 너 지금 어디부터 해석했어요? 여기부터 해석했죠. 너무 잘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어? 못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구절을 나눌 거야. 근데 이 나누는 방식을 되게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시험이 아닌 때는 구절을 되게 잘 나누고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는 그걸 습관처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거죠. 평상시에 되게 정확하게 하고. 자, 그 방법을 좀 알려줄 건데 자, 일단은 선생님은요. 가로 모양을 수학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요. 그러니까 가로 모양, 그러니까 이 혹시 내가 너네 그 둘 다 보통 애들이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많이 해. 그치? 지금 누구 그렇게 한 사람 있지? 그치? 이게 옛날에 혹시 천일문이라고 하는 책 알아? 천일문 직독직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 직독직해야. 그냥 있는 대로 그냥 해석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요즘에는 이게 트렌드가 안 맞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옛날에는 핵심 성분만 잘 해석을 하면 답이 나왔어.
진짜 막말로 앞에 한 문장, 끝에 한 문장 이렇게 읽으면 주제나 빈칸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돼. 왜냐하면 세부적인 내용들이 되게 중요해졌거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도 예전에 가르칠 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방법을 바꿔. 자, 그러면 선생님 그냥 가로 치면 되지. 왜 가로 모양을 막 바꿔가면서 쓰잘데기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 자, 지금 여기에 that monitors your usage and delivers. 지금 얘는 왜 열었냐면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그죠? 주어 동사가 나와서 절이어서 묶은 거야. 그죠? 근데 이 절 안에 또 절이 있죠. 근데 이 절은 요 절 안에서 역할을 하죠. 네가 더 많은 것들을 필요할 때 너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기름을 배달해주는 이렇게 닫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역할에? 수식, 회사, 가정용, 가열, 연료 회사, 팝니다. 더 나은 상품을. 자, then이 나왔어? then 뭐죠?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는 당연히 누구랑 묶여? 명사랑 묶이잖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여는 거야. 전치사에서. 물론 막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어. on it, in 뭐 어쩌고 막 계속 전치사 명사, 전치사 이런 경우는 너무 짧으니까 굳이 안 묶어도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볼게요. then a company. 근데 이 대시 또 뭐예요? 수식이죠? 또 여는 거야. 안에서 여는 거야. 너를 기대해. 너가 뭐 하는 걸 기대해? 기억하는 거. 뭐 하는 거? 전화하는 거. 뭐 하기 위해? 또 열어. To arrange a deliver. 배달을 준비하기 위해. 배달을 준비하기 위해 네가 전화할 것을 기억하도록 기대하는 회사. 보다. 그러면 닫혀야 될 거 아니야. before 또 있네. 그죠? 너가 이제 딜리버를 언제 준비하냐? 전에 준비하는 거야. 너의 탱크가 runs dry. 말라버리거나 파이프가 얼어버리기 전에. 오케이? 그래서 너네가 실제로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놓으면 해석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정용 오일 회사, 너의 사용을 모니터하고 기름을 배달해. 네가 더 많은 것을 필요할 때 내가 해석을 바보 멍충이 같이 하지만 가로를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무슨 역할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그래서 가로를 치는 거를 2주간 정규 과정에서도 할 거예요. 2주간 정규 과정에서도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문장 안에 있는 단어 구절은 이건 그냥 외워야 돼. 기능이 몇 개라고? 4개. 어떻게 4개? 명, 형, 부, 동. 외워. 명형, 부동. 명형, 부동. 이건 그냥 외워야 돼. 내가 너네한테 그냥 깡으로 외우라는 거 몇 개 없을 거야. 근데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명형, 부동.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따져보면 뭐냐면 얘 명사. 물론 관사, 명사야. 근데 얘 덩어리 져갖고 하나 뭐야? 그냥 명사잖아. 그쵸? 그 다음에 얘 접속사. 그 다음에 동사. 형용사, 명사. 접속사, 동사, 명사. 그냥 묶어서 뭐? 형용사. 그 다음에 여기 when you need more, 네가 더 많이 필요할 때 배달해줘. 배달해줘. 부사. 묶어서 부사. 동사. 동사는 그냥 동사야. 동사는 뭐가 없어. 특별하게. A better product than a company. 더 나은 상품, 회사보다 더 나은 상품. 형용사. That expect you, company 수식, 형용사. To arrange a deliver, 배달을 준비하기 위해 전화, 투부정사를 꾸며 뭐야?
투부정사를 꾸미면 뭐야? 부사. 네가 뭐뭐 하기 전에 부사. 네가 뭐뭐 하기 전에 준비해 부사. 이해가지? 근데 아,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충격적인 거. 큰 절, 그러니까 제일 큰 절, 제일 바깥에 있는 절을 혹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제일 바깥에서 가로 하나도 안 묶여 있는 절을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주절이라고. 그러니까 문장은 주절 하나로만 되어 있어, 원래는. 그 안에 종속절, 구,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서 문장 길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충격적인 건 여기 주절은요, 뭐냐 하면 가정용, 가열, 난방을 할게요. 난방, 기름, 회사, 판매합니다. 더 나은 상품을. 삼형식이에요. 사실은 나머지 형용사나 부사나 이런 것들은 없어도 주절 입장에선 어때? 문제가 안 생겨. 근데 주절 입장에서 얘가 없어. 문제 돼, 안 돼? 문제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주절 입장에서 얘가 없어. 문제 돼, 안 돼? 되죠? 주절 입장에서 얘가 없어. 문제 돼, 안 돼? 된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문법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요소가 없으면 문법적으로 오류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실제로 문장을 구성하는 애들 중에서 없으면 문제 생기는 애는 몇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뭐야? 더덕더덕 붙어 있는 애. 자, 그래서 더덕더덕 붙어 있는 애가 문법적으로는 중요도가 없거든?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문법만이 아니지. 뭐도 해야 돼? 독해도 해야 되다. 주제도 찾아야 되고, 일치 문제도 풀어야 되고, 빈칸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졸립니? 괜찮아? 괜찮아? 지금 되게 졸릴 시간이긴 해. 나도 되게 졸려. 어제 되게 늦게 자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그 없어도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봐봐. 그럼 얘가 없어도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얘를 이제 문법을 내가 판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를. 그지? 그럼 여기 뭐예요? 얘가 주어져. 그죠? 얘가 동사죠. 그럼 또 뭐야? 여기 안에서는 얘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길게 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다 중요하고 빠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예를 들어서 대을 물어봤어. 대을.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걸 기억을 하는 거죠. 뭐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 뭐 무슨 대. 아니라. 다시 전환. 문법은 뭐만 생각하라? 명, 형, 부, 동. 문장은 명형부동으로 구성이 되고 명형부동으로 분석을 하고 그리고 덩어리를 나눠 놓고 각각이 하는 역할을 인지를 하면 문법이 뭐가 나와도 물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조금씩 공부는 해야겠죠. 그건 이제 내가 채워줄 거고 이 뒤에서 그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눈치가 조금 빠르면 여기서 좀 눈치챘을 거야. 어떤 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냐? 아까 명형부동이라고 하는 거에 중에서 어떤 게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명사랑 동사. 명사랑 동사. 그래서 이 명사 동사가 문법 문제를 판별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겠습니까?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필기 해보세요.
됐습니까? 어, 자, 여기까지 잠깐 살짝 멈춰서 정리를 좀 해보면 너네가 배운 거는 지금 뭐밖에 없냐 하면 단어, 구, 절. 자, 얘는 뭐라고? 문장을 구성하는 단위라고. 그 다음에 품사.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 요거를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갈게요. 자, 단어 구절이라고 하는 거는 문장 성분 구성 단위야. 그죠?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을 품사로 부를 수도 있고 문장 성분으로 부를 수도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러면 품사라고 하는 거는 뭐를 품사라고 할까요? 품사라고 하는 거. 품사가 뭘까? 정리 잘해, 너네. 지금 딱 누가 너네 집에 가가지고 너네 방 사진을 딱 찍었어. 그 학교 공개가 돼. 괜찮아? 아, 그래? 심각한가 보네. 어.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하지? 종류별로 하지. 종류별로 단어를 정리해 놓은 걸 품사라 그래. 그러니까 서랍장 같은 데다 뭐 예를 책장이라고 쳐봐. 그럼 소설. 그다음에 뭐 소설 뭐 있죠? 뭐 시집. 그다음에 뭐 위인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뭐 산문 뭐 이렇게 나눠 놓는 거를 품사라고 하는 거야. 어. 그래서 이 품사라고 하는 건 단어밖에 없어요. 단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거를 분류해 놓은 거를 품사라고 합니다. 기능에 따라 그냥 마냥 분리를 해 놓은 거야. 마냥. 빨래 개요? 빨래 개? 자신이 없네. 빨래 개? 그래. 선생님도 빨래 개는데 빨래를 개서 양말을 개가지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서 걸어놓는 집 있어 혹시? 없지. 그죠? 되게 이상한 거잖아. 그지? 아니면은 티를 잘 접어서 바지랑 이렇게 해갖고 넣는 집 있어? 없단 말이야. 아. 자, 그리고 너네 이제 그래서 그게 품사야. 이렇게 정리를 해놓는 거. 옷을 정리를 해놨어. 근데 이제 니네가 이제 밖에 나가잖아. 외출하잖아. 그럼 옷을 입잖아. 그죠? 옷을 입는데 아우 나는 여자 쥐드래곤이 돼야지. 패딩을 밑에다 입어. 그리고 딱 잠궈. 패딩 밑에 입고 그리고 바지를 딱 입어. 그래갖고 그 앞 지퍼 해갖고 머리 이렇게 묶고 이렇게 나가. 이렇게 어깨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코첼라에 있는 아이돌 마냥. 그래요? 아니죠.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양말, 바지, 티, 패딩 이런 거를 잘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나갈 때 적절한 위치에다가 입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착이야. 문장 성분은. 우리는 어디다가 장착을 해? 문장 안에다 장착을 하지. 그지? 그래서 문장 성분 정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이 단어 구절이라고 하는 애가 문장 안에서 왜 이렇게 글씨가 안 펴지냐? 하는 역할. 문장 안에서의 역할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품사는 마냥 정리를 해놓은 거고 성분은 갖다 딱 썼을 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품사라고 하는 건요 8개 8품사. 8품사가 있고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거는요 몇 개가 있죠? 문장 성분 몇 개 있죠? 우리 만만한 거 3개 누구야? 주어, 동사, 목적어. 그죠?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이렇게 4개로만 하면
이렇게 네 개로만 하면 우리가 모든 문장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사실 있긴 해. 이렇게 네 개만으로 모든 문장을 분석할 수는 있어. 근데 난잡스러워. 왜 그런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까 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오일 컴퍼니 뭐야 이제 홈 히링 오일 컴퍼니라고 하는 게 주어였잖아요. 그죠? 근데 대시 얘를 꾸미죠. 그럼 주어가 어디까지 가야 돼? 주어가 여기까지 가야 돼. 그지? 그래서 편의상 뭐를 하나를 추가하면 좋냐면 수식어를 하나를 추가하면 좋아요. 수식어. 수식어를 자, 그러면 질문을 좀 해볼게요. 자, 질문을 좀 해봅시다.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뭐죠? 주어. 동사는 뭐죠? 맨날 해던 건데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하겠지. 근데 뭐 당연해. 사실 주어를 누가 물어봐요, 고등학생한테. 나니까 물어보지. 자, 주어를요 단독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동사를 단독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얘네 두 개는 항상 뭐야? 묶어 있어야 돼. 얘네 두 개는 얘네 문장 성분이잖아. 문장이 아닌데 어디서 갑자기 주어라 그러고 목적어라 그러고 보어라 그러고 완전 변태야.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어하고 동사라고 하는 애는 서로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기본적으로 문장이 성립을 해. 니네 둘 다 눈이 되게 크다. 그래서 그 내가 졸려하는 애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눈 깜빡거리는 속도 있죠. 그걸로 파악하거든. 그래서 안 졸리면 탁, 탁 이렇게 깜빡인단 말이야. 졸립지? 그러다 이렇게 안 떠져. 나는 지금 좀만 힘을 내봅시다. 이게 지금 4번밖에 없어. 그것도 시간도 2시간씩 할 수가 없으니까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 1시간 이렇게 해서 4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빨리, 그러니까 되게 효율적으로. 나 지금 나 이렇게 만들지도 않아, 원래. 나 지금 이거 만들어갖고 순서대로 나가는 거야. 시간 오버 안 하려고.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애야. 기본적으로 문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주어라고 하는 애는 동사의 주체. 동사라고 하는 건 주어의 행위. 이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어 동사는. 그리고 그 아주 간단한 원리가 너네가 많이 틀리는 동사, 준동사. 그러니까 문법 문제를 보면요. 빈도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빈도가 제일 높은 게 동사 문제를 내. 근데 거기서 제일 1순위가 주어를 찾아내는 게 1순위야. 이 아주 기본적인 원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너네가. 이번 내신에서도 반송고 2학년, 1학년, 그지? 나왔어. 다 나온 내용들이야. 알겠죠? 이거 3학년도 들으니까 너네 뭐, 그 학년 뭐, 그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죠? 주어 동사 나는 그렇고요. 목적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목적어라고 하는 거. 목적어라고 하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동사라고 하는 애랑 엮일 수밖에 없어. 뭐냐 하면 동사의 대상이 되는 거야. 대상. 자, play라는 동사가 있어요. 뜻이 뭐죠? 놀다가 있죠. 놀다라고 하는 동사는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행위만 있단 말이야. 놀다라고 하는 행위, 잠잔다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붙어봤자 수식어야. 방에서 잔다. 침대에서 잔다. 밤에 잔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목적어가 없는 애야. 그러면 목적어가 있는 애들 예를 들어 플레이, 다시 연주. 연주한다. 걔는 어때? 대상이 없으면 어때요? 뭐 할 수가 없죠. 연주 뭐 악기가 있어야 연주를 할 거 아니냐. 뭐 예를 들어서 몸으로 연주를 한다. 예를 들어서 막 뭐 몸을 막 존나 치면서 막 해.
그래도 몸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너네한테 이제 얘기할 거. 혹시 자동사, 타동사를 구별해서 외우라고 공부를 시킨 적 있어요? 이게 쓰잘데기 없이 공부 빡세게 시키는 학교가 있고 빨리 들어와. 알았어. 그럼 너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지금 선생님 수업인데. 아? 나 지금 계산도 안 해놨는데. 그래서 자동사하고 타동사라고 하는 거를 구별해서 외우는 건 지금 고등 과정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뭐 나중에 뭐죠? 완벽 불완벽 알죠? 완벽 불완벽 하는 거. 그것도 자동사 타동사 구별해서 막 설명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선생님이 어제 해봤잖아. 그죠? 자동사 타동사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보어. 너네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 자, 보어 정의는 아마 외워본 적이 있을 거야. 뭐죠? 보어의 정의가 뭐죠? 보충 설명. 자, 그럼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보충 설명이 뭐야? 너도 그렇게 외워봤지? 보충 설명이라고. 보충 설명이 뭐야? 생각해보자. 거기에 대해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보어 찾는 게 힘든 거야.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보충 설명이 뭐야? 라고 물으면 수식이요. 이런 애도 있어. 큰일 나. 수식이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큰일 나는 거야. 왜 그런지도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자, 그래서 보어라고 하는 거는 너네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보충 설명이라고 외우세요. 졸라 책임감 없다, 그죠? 보충 설명인데 아니야. 자, 아직 집중해야 돼. 이거 내가 쓰라고 할 때 쓰라고 할 때 쓰세요. 보충 설명인데 이 보충 설명을 나눠서 외울 거야. 구체화해서. 이 보충 설명은 세 가지가 있어. 어떻게 세 가지냐면 동일, 상태, 행위. 이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 게 동일, 상태, 행위. 이렇게 하면 보어를 찾아내는 게 졸라 쉽다. 졸라 쉽다. 선생님, 행위는 동사 아니에요? 그치? 행위는 동사 아니야? 아니야. 자, 일단은 보충 설명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 보충 설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어가 있는 문장이 몇 개 있죠? 형식이? 2형식하고 5형식 있죠. 그죠? 그러면 2형식은 주어에 대한 보어일 거 아니야. 5형식은 목적어에 대한 보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충 설명인데 누구의 보충 설명이야? 주어나 목적어의 보충 설명. 그리고 그 보충 설명은 뭐야? 동일, 상태, 행위.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명형, 부, 동 외우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외워야 되는 게 동일, 상태, 행위. 너네 어차피 주어, 동사, 목적은 알고 있어. 근데 보어를 몰라. 동일, 상태, 행위.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너네가 이해가 되냐면, 자, 여기 볼게요. 몇 쪽이냐면, 7쪽이 7쪽. 자, 우리가 보어하면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그게 뭐냐면, 비동사란 말이야. 비동사. 그죠? 그러니까 비동사가 뜻이 어떻게 돼요? 이다가 있고, 있다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해봐. 이다라고 하는 건 주어는 뭐뭐이다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 뭐뭐라고 하는 게 주어랑 뭐에 같은 거겠지. 그래서 비동사가 대표적으로 보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돼. 또 뭐가 있냐면 become 같은 게 있지. 되다. 그러면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걔가 또 뭐야? 주어랑 같죠. 또는 주어의 상태가 될 수 있죠. 그죠? She becomes angry. 그녀는 화가 나. 그녀는 내가 뭐 말할 때마다 화를 내. 그녀의 상태.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예문이 여기 있는데 I'm a teacher 동일. I'm happy 상태. I allow him to sing. 나는 그를 허락했어 노래하도록. 누가 노래해요? 그가 노래해요. 그러니까 주체 행위. 느려졌어? 주체 행위가 되는. 그래서 보어. 목적격 보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자, 여기서 좀 확장을 해볼게. 우리가 주어하고 목적어라고 하는 애가 어떤 단어로 구성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어떤 단어로 구성돼 있죠? 명사. 뭐 조금 더 쓰면 대명사. 근데 대명사도 결론은 명사야. 알죠? 명사나 대명사야. 그러면 이 명사랑 대명사랑 똑같아. 그럼 어떤 품사야? 고민한다고? 명사랑 똑같으려면 뭐여야 돼? 에? 부사요? 아니, 어? 명사죠. 아니 명사, 생각을 해봐. 명사랑 똑같은데 어떻게 부사가 나와? 명사랑 똑같으려면 명사여야죠. 갑자기 눈이 막 밑이 막 부르르 떨린다. 당황했어. 겁나 당황했어. 명사.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는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 어떨 때? 동일일 때. 아까 되게 쉬운 걸로 I am a teacher이라고 해서 나 이꼴 선생님이야. 그죠? 근데 또 이런 것도 있죠. We called him a princess. 우리는 그를 왕자님이라고 불러. 그럼 그 이꼴 왜 웃어? 너 그런 애가 있었냐? 옛날 생각나서 그래? 너 혹시 누구를 왕자님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건 아니야? 어쨌든 그 이꼴 왕자님이 되는 거죠. 그 이꼴 왕자님. 명사. 그 다음에 자 명사의 상태는 우리 뭘로 나타내죠? 형용사. 자 다시 행위는 우리가 뭘로 나타내죠? 동사. 근데 동사는 동사 자리에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준동사. 그래서 우리가 보어라고 하는 애 자리에 명사, 형용사가 들어간다라는 걸 알지. 외우고 있었지. 왜 그런지 몰랐지. 그지?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추가로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준동사도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추가로 준동사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성분은 끝났다. 뭐 수식은 뭐예요? 뭐 아니면 뭐야? 꾸미는 거. 그러면 어떤 품사 아니면 어떤 품사야? 형용사 아니면 부사. 형용사인데 좀 길게 늘려가지고 형용사를 썼어? 형용사 구, 형용사 절. 부사인데 좀 더 길게 해갖고 부사를 만들었어? 부사 구, 부사 절. 오케이? 이렇게 머릿속에 박아두세요. 오늘 하는 건 진짜 하나도 까먹으면 안 돼. 정말 다 쳐내고 진짜 필요한 것만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써보세요. 거기 아무 데나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다섯 개의 형식으로 문장 형식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단어를 저렇게 잘 조합을 해서 저거에 맞춰서 이제 문장을 영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저기 사이사이에 실제로 너네가 보는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는 문장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네 어려운 거거든? 뭐가 문제냐면 앞에, 중간에, 끝에 다 수식어가 들어가. 그래서 그냥 뭐 나는 간다. 뭐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나는 뭐 학교에 간다. 나는 아침에 학교를 간다. 나는 아침에 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 나는 아침에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에 간다. 나는 아침에 아빠가 사주고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간다. 막 이렇게 해서 늘린단 말이야. 응? 근데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어라고 하는 건 아까 봐서 알겠지만 주절 입장에서는 뭐다? 문법적으로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가 문법 문제를 파악을 한다? 아니면 독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때에 맞춰서 너네가 머리를 다르게 써야 되는 거죠. 독해를 해야 되면 엄마가 운전을 하는지 아빠가 사줬는지 이것도 넣어야 돼. 근데 문법이다? 근데 주절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걔들 빼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내가 알아. 문법 문제 잘 안 풀리면 계속 밑줄 긋고 막 어떻게 하고 막 계속 그러죠. 근데 그 밑줄이 쓸데없는데 가 있지 않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럴 확률 되게 높거든요. 아. 그래서 수식어는 형식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다음에 한 문장이 두 개 이상의 절로 구성될 수 있고 각각이 절이 독립적인 형식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알겠죠? 아까 전에 했던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명사에는 뭐가 있는지, 뭐 어떻게 어떤 명사들이 있는지, 형용사는 어떤 형용사가 있는지, 단어 구조를 나눠서 저렇게 해놓은 거니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본론. 여기까지가 서론이었고,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아, 그러니까 너네가 원리를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문은 항상 겁나 쉬운 걸로 할 거야. 아유 헝그리. 쉽죠? 아유 헝그리. 뭐예요? 너 배고프니? 야 근데 니네 이제 학원 가면은 밥 언제 먹냐? 못 먹냐? 불쌍하다. 성적으로 보상 받으세요. 알겠죠? 나도 이제 애가 있으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짠해. 열심히 하세요. 이게 뭐 굶고 막 편의점에서 막 맛없는 거 사 먹고 그지? 뭐 삼각김밥 사 먹고 그러지. 안 그래? 저기 뭐 아무튼 네, 열심히 합시다. 예. 자, 아유 한글이라고 하는 게 이 형식이야.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그쵸?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 이 형식의 완벽한 문장. 테러나. 이 문장은 어때? 이상하지? 왜 이상해? 해석이 이상해? 왜 이상해? 그럼 뭐가 붙으면 안 되나? 이건 괜찮지?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진짜 개 난이도 똥꼬냥 같은 쉬운 문장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냐면 너 알지? 어, 아는 듯한 눈빛이었는데 왓은요 명사예요. Y는요 부사예요. 그 내가 그 뭐 레벨 테스트 같은 거 보고 뭐 이렇게 수업하다가 안 받는 애들이 있거든.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그냥 언어적으로 진짜 약간 천재 수준으로 타고난 애들이 있어. 이게 배울 필요가 없어. 읽으면 문법이 틀렸는지를 알아. 왜 틀렸는지 모르는데 틀렸는지를 알아. 그러니까 왜 틀렸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걔들은 약간 그러니까 몇 안 돼. 여태까지 내가 그런 애들 한 2명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도대체 명사가 뭐길래 근데 이게 웃긴 게 뭔 줄 아냐? 니네 이거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 붙이잖아. 그지? 그러면 니네가 일반적으로 문제 푸는 그거야. 어법 문제야. 맞잖아. 근데 이렇게 눈에 팍 띄는 거는 당연히 다 찍죠. 틀린 거를. 그지? 눈에 팍 띄니까 당연히 다 찍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알 수도 있어, 사실은. 이 원리를 이해를 하면. 어. 얘는 명사고 얘는 부사기 때문에 그래. 그럼 도대체 명사가 뭔데? 명사는요, 문장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하죠? 써있네. 여기 봐, 그냥.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슨 기능을 하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어요? 주목보. 그치? 근데 고등학교 그렇게 배워나서 너네가 문법이 약간 빵꾸가 나는 거야. 주목보. 그거 모르는 애가 없어. 진짜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 주목보라고 하는 거. 근데 명사의 기능은요, 사실 그것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많냐면, 세 번째 외울 거야. 어? 첫 번째는 명형 구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어의 정의,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명사의 기능. 명사의 기능이 뭐가 있냐면요, 주어, 목적어, 보어. 근데 요것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뭐 있냐면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 없으면 뭐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다음에 목적어하고 보어는 누구의 목적어 보어였죠, 아까? 동사의 목적어 보어였죠. 그죠? 근데 누구의 목적어 보어도 있냐면 준동사의 목적어도 있고 준동사의 보어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요 명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6개를 너네가 판별을,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단어구절이라고 하는 게 명형, 부, 동 역할을 한다. 그리고 명사는 이 6가지의 기능을 한다. 이 두 개가 서술형이나 문법에 맞고 틀리고를 할 때 90% 이상이에요. 요게. 오케이? 자, 그러면 사실 얘네 말고도 2가지 기능이 더 있어. 근데 걔네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냐면 동격이라고 하는 거, 수식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왜 얘네를 따로 나눴는지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명사의 기능 중에 요 6가지의 기능은 문법 판별의 기준이 되는데 어떻게 문법 판별을 하냐면 결핍 또는 과잉시 오류회. 결핍 뭔지 알지? 너무 힘들어. 갑자기 힘들어졌어? 괜찮아? 선생님이 1000% F야. 그래서 표정 막 좀 힘들어 보임 이런 거를 넘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무튼 자주 물어봐요, 그런 거. 이해해줘.
결핍이나 과잉이라고 하는 건 부족하거나 남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남는 거. 자, 얘 어때?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얘는 완벽한 이 형식의 문장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명사가 지금 뭐야, 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상한 거야. 자, 그러면 이거를 옳게, 자,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가 되는 거야. 아주 기본 원리로 하는 서술형 원리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올바르게 요 문장을 올바르게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틀리는 걸로 바꾸는 거야. 옳게 고치시오 나오잖아. 어떻게 해야 돼? 그지? 얘를 없애거나 아니면 얘 했던 것처럼 부사는 무슨 역할 하니까? 수식 역할 하니까 얘는 남아도 그만, 모자라도 그만이 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해석이 이상할지언정 문법은 맞단 말이야. 볼이라고 하는 거 전치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뒤에 명사가 필요하잖아. 걔가 누가 되면 돼? 얘가 되면 돼. 그럼 너는 뭐에 대해서 배고파? 그러니까 너는 뭐에 갈증이나? 뭐가 하고 싶어? 꿈이 뭐야? 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뭐.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래서 명사라고 하는 거의 기능이 이 6가지의 플러스 2개인데 얘네는 아니고 요 6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결핍이나 과잉이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너네가 무조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예를 들어볼까? 하나 더. 아이씨. 자, 얘는요, 아까 선생님이 구절 나누는 기준으로 해보면 이렇게 나뉘죠. 이렇게 나뉘죠. 그죠? 그래서 주절이 여기죠. 아, 그리고 선생님이 1번 첨자를 써서 성분 표시를 하거든요. 1번은 주절이고, 종속절은 접속사 한 번 써서 들어가면 2,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3. 이런 식으로 번호를 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주어 동사 수일치 할 때, 막 아까도 봤지만 주어 여기 있고 동사 막 한 줄 바꿔서 있고 그러잖아. 그런 것 같아 헷갈리지 않게끔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절은요, 완벽이에요, 불완벽이에요? 어? 완벽? 완벽? 종속절은 완벽이에요, 불완벽이에요? 불완벽. 라고 거의 99.9% 학생들이 대답을 할 거예요. 왜? 이거를 모르면. 자, 다시. 그러니까 이 결핍이나 과잉이라고 하는 게 너네가 지금 방금 얘기한 완벽, 불완벽인 건 아시죠? 보통 결핍인 경우에 불완벽이라고 해. 결핍인 경우에. 어? 자, 근데 너네가 중학교 때까지는 뭐만 배웠어? 주, 목, 보만 배웠지? 그럼 완벽이야.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이니까. 근데 얘는 불완벽. 뭐가 없죠? 어? to know에 목적어가 없어. to know, 아씨. 원래 들었어. to know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아니, 씨,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불완벽이라고 하는 건, 결핍된 명사를 예상을 하고, 그 예상되고 있는 자리에 어떤 거가 들어가서 역할을 해주면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 내가 그 진도를 안 나가서 뒤에 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데 다시 불완벽 그러니까 명사가 결핍되어 있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이 새끼가 잡았어. 자, 명사가 없는 부분을 예상을 하고 그 부분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서 채워주면 그러면 불완벽이야. 없네? 어떤 요소가 없네? 했는데 채워주는 요소가 없어. 그럼 완벽이야.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려 드릴게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요. to know에 목적어가 없다라고 예상이 되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요게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그지? 맞아? 근데 그냥 끝났어. 이렇게 없어. 아무것도. 그럼 완벽이야. 근데 지금 얘가 있죠. 얘가 뭘 하고 있어? 이 역할을 하잖아. 그럼 불완벽해. 그럼 얘가 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이 빨간색 가로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것도 뭐? 준동사의 목적. 얘가? 그래서 얘 불완벽. 자, 그러면 얘가 명사 역할을 해야 돼. 그럼 답을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 what이야, if야? 팍 때렸는데? 한 마리가 아닌가? what이야, if야? what이야? 왜? 와, 너, 언니랑 다르구나? 그치, 방금 전에 배운 걸 활용을 했었어야지. 명사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 명사가 지금 안 보여. 목적어, 그죠? 맞아? 근데 여기서도 잘 들어.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 결론은요, 둘 다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아까 전에 여기에 주어고 얘 동사잖아. 맞아? 어? 뭐가 지금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요소 성분이 뭐야? 목적어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죠? 맞아? 어? 그럼 아까 전에 what이라고 하는 거는 명사고요. if는요, 품사가 없어요. 접속사 기능만 해요. 연결만 하는 애야. 그지? 그러면 얘가 명사 기능을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뭐가 돼? 불완벽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없는 명사 자리에 얘가 들어가서 딱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지? 그럼 해석 어떻게 돼? 네가 목적어 자리에 what이 들어가니까 해석 어떻게 되는 거야? 가지고 있는 것이나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얘가? 그렇게 되면 불완벽해. 근데 if야. 그럼 목적어가 원래 있었던 애야, 없었던 애야? 원래 없었던 거야. 왜냐면 목적어 자리로 들어가 줄 수가 없으니까. 들어갈 요소가 없으니까. 그럼 얘 어떻게 돼? 네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 그러니까 완벽이나 불완벽이라고 하는 거를 너네가 막 딸딸딸딸 외워서 주먹보 자리에 뭐가 없으면 불완벽이고 이게 아니라고. 해석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본 원리는 기본이야. 진짜 말이 되게 웃긴데 기본 원리는 기본이고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해석으로 파악을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너네가 문제도 정확하게 풀고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쓸 때도 문제가 있어.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를 좀 해볼까? 이게 여기에 있어요. 문장이. Are you happy? What are you happy? Why are you happy? 그래서 저 똑같이 쓰시면 되고 밑에다가 저 문장 써가지고 명사 기능에 여기 위에 있고요.
다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원리라고 왜 내가 자꾸 원리 하는지 알겠지? 나는 여태 지금까지 뭐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요 종속 접속사 예시 들 때도 뭐 관계대명사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죠?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들을 보면 너네가 이제 이거는 좀 그 완전 너무 쉽지만 너무 이제 디테일한 요소인데 너네가 이제 그러면 문법 문제나 아니면 서술형 영작을 할 때 어떻게 문장을 인지를 하면 좋냐면 명사 기준으로 인지를 하는 거야. 명사 기준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에 I는 다 명사죠. 주어니까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birds, 목적어. birds, 목적어. 그 다음에 to fly, 목적어. 그죠? 명사가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I like that, 목적어. 이게 묶어서 목적어가 되는 거야. 주어. I like why birds can fly. 목적어. 명사. 주어. 그러니까 너네가 포인트를 아까 얘기했죠. 그러니까 문법 문제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야 되고 옳게 고치시오 같은 거 나왔는데 쓸데없는 부분에다가 밑줄 긋거나 동그라미 치거나 이러는 경우가 너무 자주 있어서 선생님이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가 진짜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수업 시간에 썼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대명사까지 아마 오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명사까지 하면. 자, 그래서 이 교재는 이제 앞에 기본 개념이 끝나면서부터는 이제 그 품사 기준으로 설명이 들어가요. 품사 기준으로.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고 사실 방금 전에 한 게 너네가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한 거랑 마지막 시간에 할 게 있거든요. 마지막 시간에 할 거. 그렇게 두 개가 너네가 제일 필요로 하는 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중간중간의 것들은 조금 빠르고 가볍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품사 순서가 이제 명사 다음에 보통 대명사거든요. 명사, 대명사. 대명사라고 하는 애는 뭐야? 정의가.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란 말이야. 그래서 너네가 이제 대명사라고 하는 애가 문장에 쓰이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 보기로 등장을 하면 걔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를 찾아내면 끝나. 오케이? 그럼 찾아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포인트예요. 대명사는. 내가 이 대명사가 대신하고 있는 명사를 찾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대명사라고 하는 건요, 총 4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인칭 대명사. I, my, me, mine 알죠? 인칭 대명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시 대명사. this, that, these, those. 그죠? 되게 쉽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기 대명사. 여기서부터 이제 두 개 쉽고 두 개가 조금 어려워. 제기 대명사는 뭐예요? 제기 대명사? 주어랑 목적어랑 같은 거. 그래서 문장을 이거를 외우세요. 제기 대명사는 she killed her. She killed herself. 첫 번째 문장하고 두 번째 문장의 차이점이 뭐죠? 그치? 타살, 자살이야. 왜 제기대명사가 제기대명사냐면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거 동사의 주체죠? 주어가 한단 말이야. 그 동사가 목적어한테 발생을 하죠. 근데 제기대명사는 주어가 동사를 행하죠. 목적어한테 일어나죠. 알고 봤더니 얘네.
그래서 다시 제자에 돌아올 귀자 써갖고 제기대명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기대명사. 그래서 제기대명사는 뭐 개념 자체는 주어 이꼴 목적어인 경우 목적어에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적어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또 어떨 때도 사용이 되냐면 요거는 솔직히 중학교 수준의 문제고 어떨 때 너네 이제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거 배웠죠? 준동사의 목적어 또는 전치사 뒤에 명사. 전치사 뒤에 명사에 제기대명사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가 이제 너네가 실제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순서대로 보게 될 제기대명사 문제예요. 이 자리에도 이제 제기대명사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넘어가서 아씨, 내가 이걸 왜 빼먹었지? 네 번째 대명사를 빼먹었어요, 선생님이. 왜 빼먹었는지 모르겠네. 되겠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개념인데, 네 번째가 무슨 대명사냐면,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에서 부정이 무슨 뜻이죠? no나 not의 부정인가? 아니야. 정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우리 뭐라고 해요? 정해지지 않았다. 랜덤이에요. 그러면 모순이 생겨요.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명사를 대신해야 되는데 대신해야 되는 명사가 랜덤이다. 모순이죠. 그죠? 그래서 부정대명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뭐 예를 들면 그거야. 은규야, 그거 하나 줘봐. 하나 줘봐. 당황스럽죠. 그죠? 뭔지 모르겠잖아. 그지? 이게 부정대명사를 쓰는 거야. 너 필통 되게 뚱뚱하다. 거기 있는 거 하나 줘볼래? 그러면 알잖아. 그쵸? 그래서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걸 쓰기 위해 내가 방금 전에 너한테 쓴 게 부정대명사야.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명사의 범주. 명사의 범주가 필요하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필통이라고 범위를 딱 잡았죠. 거기 안에 있는 거 하나를 꺼내는 거야. 자, 그래서 부정대명사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항상 범위를 존재해야 돼요. 범위. 명사, 범위. 그럼 이 명사 범위 안에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명사나 아니면 똑같은 명사들이 있겠죠? 그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같은 거 보면은 사바나에는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정대명사 쓰기 위한 세팅이에요. 사바나에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나오죠부터? 사자가 먼저 나오지 않냐? 하품 막 하면서. 그 중에 한 마리는 사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개를 언급을 하는 거야. 그때 뭐를 씁니까? 원을 씁니다. 원. 이거 조금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또 설명하는 그게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 원을 첫 번째로 언급할 때 이제 원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언급을 할 건데, 얘를 빼고 다른 애. 얘를 빼고 다른 애겠죠, 얘는.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또 뭐야? 랜덤 상태. 이 중에서 그냥 고르는 거야, 하나를. 하나.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뭘 쓰죠? other를 쓰죠. 그리고 하나인데 랜덤이야. 하나인데 랜덤일 때 쓰는 관사가 뭐예요? 그지? 어죠. 그래서 오니까 모음이니까 on이 붙어서 another.
another이라는 표현을 써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마지막에 남았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남은 건 랜덤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어쨌든 하나지.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부정관사를 안 쓰고 무슨 뭘 써? 그죠? 정관사를 쓰는 거야. 그래서 뭐로 표시를 합니까? the other. 찝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명사 범주가 있어요. 명사 범주를 만들어내고 이번에는 이제 복수를 끄집어낼 거야. 그럼 첫 번째로 끄집어내는 게 뭐예요? 그죠? some.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끄집어낼 때는 뭐예요? others.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끄집어낼 때는 뭐야? the others가 돼. 오케이? 자,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고 있겠죠. 여기서 이제 심화로 잠깐 들어가야 돼. 지금 우리가 부정대명사라고 배운 애들 있잖아. 쟤네들이 전부 다 형용사로 쓰이는 게 가능해. 봤죠? One apple, another apple, the other apple 이런 식으로. 그죠? The other hand, another hand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중에서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another이라고 하는 애하고 others라고 하는 애가 형용사로 쓰일 때 조심해야 돼요. 자, 얘네가 형용사로 쓰일 때 당연한 얘기지만 단수 명사랑 붙겠어요? 복수 명사랑 붙겠어요? 단수 명사랑 붙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형용사로 사용 시 어떤 명사로 붙겠어요? 복수 명사가 붙죠. 대신에 s는 빠져요. 형용사로 쓸 때는 other 하고 명사가 복수형으로 되기 때문에 s가 빠져. 근데 자, 요거 이제 1단계, 그다음에 2단계. other 플러스 단수 명사가 되는 경우가 있어. 혹시 어떤 때인 줄 알아요? other 플러스 니네 아마 비교급 중학교 때 비교급 설명할 때 그거 본 적 있을 거야. 뭐 any other 단수 명사, no other 단수 명사. 그치? 안 배웠냐? 배운 적 없어요? 그래요? 그거 안 배우지? 배워야 되는데. 자, 니네가 학교 선생님이야? 문법 문제를 내. 부정대명사 잘 안 써. 근데 애들 이건 거의 다 알겠죠. 지금 니네 둘 다 알았지? 그치? 근데 그럼 이걸로 내겠어? 이걸로 내겠어? 이걸로 내는 거야. 이걸로. other 플러스 단수명사. other 플러스 단수명사 된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떨 때 되냐? 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on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네요? 근본이? 관사에서 온 거죠. 관사. 혹시 한정사라고 알아? 한정사? 이거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한정사. 한정사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런 거를 되게 싫어요.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자주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거의 대부분 틀려. 이거는 나오면. 한정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명사를 쓰면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관사. 그다음에 수를 나타내는 수사. 그다음에 서수, 기수, 소유격, 지시, 형용사. 같이 습관적으로 무조건 명사랑 같이 써야 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한 명사에 대해서 두 개를 같이 한번 써볼게. 마이 카. 어때?
my a car. 안 되죠. 그죠? that a car. that car. 뭐 있어? 아까 때렸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정사에 어떤 법칙이 존재를 하냐면 한 명사에 대해서 두 개 이상 사용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other에다가 단수명사가 붙는 경우는 어떨 때냐면 other 앞에 한정사가 다른 한정사가 붙어 있는 거야. 다른 한정사가. 그러니까 on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야? 탈락을 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every other 단수명사. 그러니까 한정사 붙고 other 붙고 복수명사 나와도 돼. 맞잖아. 어차피 어는 안 들어가니까. 근데 every라고 하는 거는 명사가 뒤에 오는 게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every other 단수명사가 단골로 많이 나와요. 그거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긴 한데 뭐 그거까지는 뭐 빈도수가 받쳐주질 않으니까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필기 빨리 하세요.